전세가 29%. 선임부담 커져.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 3억이 5억이 되는 때는 어떤 식으로도 그냥 된 것 같아. 밀어 올리는 식으로 개발 과정에서. 근데 5억에서는 왔다 갔다 했거든. 정체였다고 할까, 넘보지 말라고 해야 될까. 근데 내 기억에는 6억, 7억, 8억 이 얘기가 없어. 내 기억에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9억이 되었다라는 느낌처럼 그 과정이 많이 생략됐지. 전세가, 부동산. 그냥 길게 보지 않을까. 길고 길게 보고 방향만 잡아주면 될 것 같은데, 투자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거잖아. 원자력만 해도 왜 단박에 잘라내려고 했을까? 아직도 의심이 들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 포항에서 뭐 지진이 났었고 여진이 있다 하고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이 들리고 영화도 개봉됐고 우려스러움은 이해하지만 그 전부터 있어 왔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화력 발전은 아니고 태양열로 가야 된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지금이야 이제 수소가 눈에 들어왔다지만 당시에는 수소 또한 태양열과 비슷했지. 그런 상황에서 원자력을 그냥 잘라낸다. 의아하지. 근데 그걸 또 하네.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도대체 이 어떤 방향성이 원자력이 갖고 있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긴 역사를 그냥 단칼에 잘라버려.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참 웃기다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어붙였어. 소형 원자력이라는 소형자를 붙여가지고. 그것도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빌 게이츠하고 오런 버핏이 얘기한 거야. 이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자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산중공업이 훅 하고 올라간 거거든. 그냥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뻘짓은 누가 하고, 아이고, 시행착오라고 보기에는 그 버려진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그나마 뭐 기술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쳐버린다는 거지. 부동산. 아이고, 이건 정말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게 정책은 아닌 거지. 그게 무슨 정책이야. 방침도 아니고 요령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시도 때도 없이 내는 걸 뭐라 그래. 굵직하고 크게 가야 되는데 이거 내서 간보고 저거 내서 간보고 시장에 혼란은 겹겹이 쌓이고 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지. 한쪽에서는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돈을 팡팡 써대고 분명히 어떤 설계나 기획으로 움직일 텐데 참으로 아쉬운 거지. 어지간하면 땅을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그 정서, 우리만의 정서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거기를 찔러대니 기분이 좋을 턱이 있나. 거꾸로 말하면 비트코인 저리 가라지 뭐. 정부까지 시장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해대고 그럼 뭘 합니까? 할 게 없습니다. 부동산이 비트코인하고 다른 게 뭐야? 그냥 어디로 갈지 그냥 두고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내리막을 그은 거는 중국이지. 희한해. 어떻게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서 암호화폐를 없애야 되겠다. 와, 그게 가능한 나라지. 비트코인 채굴장을 다 없애버리고 단속하니까 이게 수요가 공급으로 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테니 근데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폭락을 했단 말이야.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이유는 현존 화폐 가치에 대한 아니 화폐 활용에 대한 자국에만 통화가 되고 환율의 변동이 극심하잖아. 이런 경계를 허물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걸 지향해서 나온 거거든. 각국이 뭐 화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태생 배경은 그거라고 내가 기억하거든. 왜냐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뭐 그런 쿠폰, 코인, 뭐라 하지? 사이버 머니 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있다가 통폐합된 게 나는 비트코인으로 보는 건데 그럼 앞으로도 각국이 만든 디지털 화폐하고 각국이 만든 디지털 화폐는 익명성 보장이 안 된다 이거야. 가장 큰 리스크지. 과연 사람들이 쓰게 될까? 편리해서 쓰기 시작하겠지. 근데 그건 못 풀었거든. 각국 나라마다 나라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거지. 아닌가? 풀었나? 중국 디지털 화폐가 미국에서도 같은 가치를 갖나? 그러면 양국 간에 어떤 게 풀려야 되는데 그럼 똑같은 결과 아니야? 중국에서 쓰이는 디지털 화폐 가치가 미국에 쓰는 거와 차이가 나면 그대로 또 환율이라는 게 적용되는 것처럼 결국 못 푼 거지.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건데 그런 장점은 다 빼고 그냥 투명성, 익명성이 아니라 투명성을 내세워가지고 디지털 화폐가 됐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뭐 더 지켜봐야 될 일이 있지. 한 단계 더 전장이 남았잖아. 가상세계. 가상세계에서 그러면 뭘로 주고받고 할 거냐라고 할 때 달러, 금, 비트코인, 새로운 코인, 가상세계의 통폐합도 한번 고쳐야 될 거고 다 이어붙이고 변방처럼 운영할까?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다 포석이 될까?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세상에, 이런 변화의 세상에 뭐 특별히 잘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의 리더는 선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 제시된 방향성이 이 변화에 대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선명한 방향성은 그 사람의 이미지, 만들어 온 어떤 실적으로 보게 된다. 그런 거에 둔감한 나이 든 사람보다 이제는 변화에 민감한 젊은 사람들이 똘똘 뭉치겠지. 빠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초점의 시작은 젊은 사람들이 되겠지. 젊은 생각을 읽어야 되고, 젊은 생각은 변화에 대한 동력. 변화는 10년, 20년을 내다본 변화지. 뭐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방향성이 있어. 그냥 내놓는 어떤 그런 보고서 형태의 아니면 문장들의 그런 거 말고 그냥 은연중에 알게 되는, 느껴지는 그런 게 정책인 거고, 아, 이제 수소 정말 제대로 커지겠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듯이, 왜냐면 그 체감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여기저기 그런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변화에 대해 경제 흐름이 바뀌는 거에 대해 그냥 체감이 되잖아. 매일 나오는 뉴스만 제대로 봤다면. LG가 변했고 SK가 투자 기업으로 바뀌고 효성이 수소에 올인하고, 근데 아직 삼성은 그런 게 없지. 없으니까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색깔이 없거든. 반도체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삼성은 어디로 향하느냐, 불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거고, 저력은 있으니 버리긴 아깝고 갈림길이라는 거지. 빨리 정해야지. 소프트웨어 이제까지의 성향으로 보면 다소, 그러니까 오리진에 투자하는 건 성향이 맞는 것 같고, 하만 인수하는 걸 보면 자동차의 뼈대나 3D나 아니면 배터리나 이런 어떤 각각의 부품 개념보다 그 자동차가 이뤄낼 어떤 공간, 환경, 분위기, 가장 중요한 게 소리니까 비주얼은 사실은 눈으로 지켜봐야 되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소모적이지. 언제까지 그게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소리는 결국 눈이 눈이 뇌신경하고 연결되는 게 더 빠를까? 청각이 뇌신경하고 연결되는 게 빠를까? 뇌파, 상상을 비주얼한다. 그게 어느 가닥에서 일어날지 몰라도 둘 중에 하나겠지 뭐. 흔히 얘기하기를 시각이 연상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리가, 음악이 연상을 시키는 데는 사실은 최고지. 음악은 귀로 듣는 거지. 그래서 뇌파의 키, 소리가 만들어낸 연상처럼 연상의 어떤 비주얼하는 소리에서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그렇다면 하만을 인수한 삼성은 그쪽 방향이라는 성향을 볼 때 가상세계의 어떤 플랫폼,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가상세계를 만든다. 그 뼈대에 관심이 있을까?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야. 뼈대는 너희들끼리 싸우면서 구축해 가라라고 할 거고. 그럼 가상세계를 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전기자동차나 자동차의 뼈대와 배터리 어떤 부품이 어우러져 하나의 자동차가 되고 그 자동차는 영원할 수 없어. 에너지원이 수소든 뭐든 영원할 순 없다고. 그냥 굴러가는 거야. 근데 이 웃긴 건 자동차 자체가 형태가 바뀔 거라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이 나왔는데 하이퍼루프라는 개념이 나왔거든. 배터리를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야. 배터리를 쓴다고 오일 기반의 어떤 에너지 체계가 무너지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대체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겠지. 그렇다면 여기 3파전, 수소 에너지도 나왔고, 에너지원에 대한 거는 나왔는데 이게 폭발력이 있느냐? 로켓을 쏘아 올릴 만큼 에너지 폭발력과 지속성이 있느냐? 라는 게 에너지의 어떤 큰 모토, 그러니까 개발해내야 될 어떤 부분이라고 보고, 자, 그럼 자동차도 공중을 날라. 플라잉카라는 이름으로 했지. 배터리를 장착했든 어쨌든. 근데 너도 나도 날아다니면 팔이랑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일정 거리만큼은 대중교통으로 가고 움직이는 걸 항공, 철도 이런 것들이 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겠냐고. 굳이 기름 떼면서 가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선을 잇듯이 연결한다. 이게 하이퍼루프가 될 거야. 그럼 전기자동차는 그 흐름의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 자동차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과거의 잔재가 되겠지. 그래, 거기까진 됐어. 그럼 2030년이라고 보자고. 그럼 전기자동차주를 2030년 전에 1, 2년 전에 다 팔았다 치고 피크는 그때일 테니 하이퍼루프에 투자해. 미리. 그럼 2030년 이후를 대비한다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건 실물에서의 하이퍼루프에 투자할 거냐, 앞서 말한 가상세계에서 핵심적인 건 뭘까, 끊임없이 요구되는 건 뭘까, 카톡? 카카오? 뱅크? 글쎄, 그건 하나의 부품들에 지나지 않지. 뭘까? 가상세계의 오리진은 뭘까? 접속하는 기술? 구현된 세계. 근데 접속하는 기술 또한 접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세상이 펼쳐질 수 있으니 뇌파 연구가 핵심인가? 하지만 그것도 접속이 된 세상을 본다면 접속할 때야 문제지. 접속한 이후에는 그냥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개념밖에 안 되니 그러면 새로 이 구축된 세상에서는 지휘라인, 규제, 규범, 체계 이게 사실은 기존 질서를 이루는 어떤 핵심 툴인데
가상세계조차 그렇게 그런 어떤 툴이 있어야 될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익명성과 자유분방함. 익명성 때문에 각국 정부가 투명성으로 그 속성을, 그 대체제였던 걸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상이나 꿈, 상상을 한다는 건 투명성이 아니라 자유분방함. 영화가 사람들 마음에 와닿는 건 현실과의 괴리감 혹은 다른 정보, 다른 삶에 대한 전달, 체험, 공감. 근데 여기에 가상세계가 갖춰야 될 건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지. 체험을 했는데 그게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가상세계에 들어갔다면 거기서는 계속 현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 장점은, 거기에 접속하는 자의 핵심은 무한한 상상력이 힘을 갖는다는 거지. 스토리텔링을 하고 만들어내는 세계가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거지. 작가가 글을 짓듯이 어떤 사람이 종합적인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야. 상상으로 모든 게 가능한. 그럼 그렇게 구축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든가 그 상상에 만들어진 세상 속에 참여를 하겠지. 서로 탐방하듯이, 다른 사람의 꿈에 여행을 떠나듯이 무한한 상상이 만들어내는 힘이 다를 거라는 거야. 이게 아마 AI가 만든 세상과 다른 게 되겠지. 수집된 데이터가 필요한 상상이 아니고 이럴 거다가 아니야.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상상은 정말 뜻하지 않은 기발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AI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공을 하겠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간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핵심은 접속하는 기술이 아니고 구축된 가상세계가 아니고 가상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루게 되는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틀, 제도, 규정, 법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질서가 아니라, 질서 또한 자유분방한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상상하는 세상이 보여지고 공유가 된다면 사실 그 상상을 같이 만들 수도 있겠네. 오해좀이라도. 근데 이 상상력은, 와, 그래? 내가 상상하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다. 그거 참 기발하네. 공유하고 만든다. 생각으로 뜯어 만든다. 그럼 저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가? 산을 만들었는데 어떤 산? 작은 산? 높은 산? 중간 산? 그럼 물은? 나무는? 집은? 어떤 형태를 구축할 때 구체화돼야 형상이 나오는데, 오, 참으로. 그러면 세계를 구축해봤던 사람들의 상상이 좋은 건가?
그냥 저냥 들어온 정보대로 볼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험은 필요하네. 상상을 하기 위해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튀어나오는 게 상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커리큘럼처럼 어떤 세계 방향이나 이런 것들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할 때, 그럼 구체화됐어. 가령 중세시대라고 했을 때 중세시대의 어떤 형식, 형태. 그렇다고 직업을 꼭 기사와 왕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지. 모든 건 다 아무거나 가능하다니까. 그러면 굳이 중세의 경험 기반이 아닌 우주, 외계 종족, 새로이 만들어진 세계를, 집도, 나무도. 그러니까 아바타에서 보여진, 그러니까 신세계적인 개념. 그러니까 경험이 또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런 상상은, 그러니까 데이터에 수집된 경험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보고 거기에 대입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결국 보고 체험하고 만들어낸 세계. 상상의 세계의 핵심이 뭘까? 연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 그래, 정말 대단한 세계를 만들었어. 상상이 가지고 있는 힘. 가능한 거야 라는 게 실현됐을 때의 힘인가? 상상이 만들어낼 막대한 힘은 뭘까? 그게 에너지원이 될까? 단지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라. 아파. 아파? 아이고, 밥 먹어야 된다. 9시 40분이야. 나 뭐 하나 사 먹어. 그래? 그럼 집에 아무것도 없어. 라면 먹을까? 라면 나의 그래? 오늘은 2021년 6월 27일 일요일이다. 뭐 또 끝. 녹음해? 응, 녹음 중이었어.